샬롬. 예쁜 우리말 사전 17번째. 예쁘게 입고 맛있게 먹어요. 1번 난 든 벌. 난 벌과 든 벌 또는 드나들면서 입을 수 있는 옷. 나들이 할 때만 입는 옷이나 신발을 난벌 또는 나들이 벌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치로 집에 들어와서 입는 옷이나 신발을 든벌이라고 하지요. 난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이므로 예의와 격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든벌은 입기 편하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추면서도 입기에 편한 옷도 있습니다. 이런 옷을 흔히 캐주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난든벌입니다. 난벌과 든벌을 아우르는 말이지요. 난든벌을 든난벌이라고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불편하더군. 이번에 상여금 받으면 난든벌로 두어 벌 장만해야겠어요. 2번째, 진솔.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이나 버선 따위, 빨래를 하여 이제 막 입은 옷을 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옷을 새로 지어 입고 아예 한 번도 빨지 않은 동안은 천물이라고 하지요. 그런 천물 상태인 버선이나 옷 따위를 진솔 또는 진솔옷이라고 합니다. 진솔옷은 본디 봄가을에 다듬어 지어서 입는 모시옷을 말합니다. 풀을 먹여 다듬이질한 모시로 지은 새 옷은 풀기가 살아있어 빳빳하고 까칠하지요. 그런데 이런 진솔옷을 단번에 찢어 먹거나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처럼 치칠지 못한 사람을 일러 진솔집이라고 놀렸답니다. 할머니, 제 진솔옷 어때요? 새물내가 자르르한 진솔옷을 입으니까 꼭 선녀 같구나. 3번째, 오지랖. 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지랖. 오지랖은 앞가슴을 감싸는 부분입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가슴을 넓게 감싸줍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요. 또 그런 사람에게 오지랖이 몇 폭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이 넓다는 뜻이지요.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남을 귀찮게 하였을 때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오지랖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눈길도 주지 않은 좁은 가슴이 더 문제이지요. 넌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니? 내가 오지랖이 아주 넓거든. 4번째, 칠해거리. 모양새를 꾸미기 위한 여러 장식품, 액세서리. 잘 손질하여 모양을 내는 것을 칠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양을 내는 데 쓰는 목걸이, 귀고리, 팔찌 따위 물건을 칠해거리라고 하지요. 이처럼 예쁜 우리말이 있는데도 오늘날에는 거의 액세서리라는 외국말을 씁니다. 요새 어른들은 거칠애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을 실속 이상으로 꾸며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칠해거리로 몸을 치장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지만 거칠애로 하는 인사칠해는 하지 말아야 하지요. 이번에 소풍 가면 엄마 선물로 칠해거리 몇 개 사올게요. 인쇄칠해라도 말은 고맙구나. 5번째, 진지와 입시. 진지는 밥의 높은 말, 입시는 하인이나 종이 먹는 밥을 낮잡아 이르는 말. 우리말은 신분 구별에 뚜렷한 편입니다. 특히 밥에 관련된 말은 더욱 그렇지요. 임금님의 밥은 수라, 양반이나 웃 어른들의 밥은 진지,
종이나 머슴과 같은 아랫사람 밥은 입시라고 합니다. 입시는 신분이 가장 낮은 밥이지요. 옛적에 지체 높은 양반님네들은 밥 먹었는가 하면 될 것을 굳이 입시는 하였는가 라고 하였답니다. 남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변변하지 아니한 것을 조금 먹는 밥을 입시라고 한답니다.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월급은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제때 입시는 하도록 해줘야죠. 6번째, 쥐, 코, 밥상. 밥 한 그릇과 반찬 한두 가지만으로 아주 간단히 차린 밥상. 이걸 누굴 코에 붙이라고 이런 말 들어보았나요? 앞에 놓인 음식의 양이 너무 적다고 불만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한 입에 넣기에도 모자랄 만큼 양이 적어 코에 대고 겨우 냄새나 맡을 정도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쥐코 밥상은 쥐가 먹기에도 모자라 코로 겨우 냄새나 맡을 정도로 적게 차린 밥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시커먼 꽁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쪽과 간장 한 종지만으로 차린 밥상을 쥐코 밥상이라고 하지요. 옛적에 가난한 백성들은 늘 먹을 것이 없어서 쥐코 밥상으로 허기를 겨우 면했단다. 그런데 이모는 살을 빼려고 늘 쥐코 밥상만 차린대요. 7번째, 초다짐과 입가심. 초다짐. 제대로 밥을 먹기 전에 우선 배고픈 것을 면하려고 간단히 먹는 일. 입가심. 입안을 개운하게 가시어대거나 그렇게 하려고 먹는 간단한 먹을거리. 흔히 서양식 식사 전에 먹는 스프 따위를 에피타이저, 식사 뒤에 먹는 과일이나 커피 따위를 디저트라고 하지요. 에피타이저는 우리말로 초다짐이고 디저트는 입가심입니다. 입가심은 끼니와 상관없이 배가 고플 때 허기를 면하기 위해 조금 먹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옛적에 임금님이나 잘 사는 양반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 보통 죽으로 초다짐을 하였답니다. 이를 죽조반이라 하였지요. 또 밥을 먹은 뒤에는 주로 누룽지나 숭늉 따위로 입가심을 하여 입속을 헹구지요. 엄마 배고파요. 얼른 밥 주세요. 금방 밥을 지어줄 테니 우선 떡으로 초다짐이나 하렴. 8번째, 소나기 밥. 보통 때는 많이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섭게 많이 먹는 밥. 밥은 적당한 약을 먹어야 몸에 좋지요. 그런데 한번 입맛이 당기기 시작하면 소나기가 퍼붓듯이 허겁지겁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밥을 소나기 밥이라고 하지요. 소나기 밥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공부도 평소에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해치우는 소나기 공부는 좋지 않습니다. 또 느닷없이 소나기처럼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것도 자칫 정신 건강을 해치기 쉽지요. 밥이든 공부든 재물이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소나기 밥을 먹다가 체학이라도 하면 어떡해. 학교에서 점심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9번째, 칼제비. 밀방망이로 밀어 고르게 된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서 물에 끓인 음식.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떼어내어 물에 넣고 끓인 음식을 수제비라고 합니다. 수는 손을 뜻하는 말이지요. 반면 밀방망이로 밀어 고르게 된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서 물에 끓인 음식은 칼제비라고 합니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국수처럼 길게 썬 것은 칼국수라고 하지요. 이에 비하여
밀가루 반죽을 틀에 넣어 눌러서 한꺼번에 여러 가닥으로 뺀 국수는 틀국수라고 합니다. 수제비 상대말은 칼제비이고 칼국수의 상대말은 틀국수이지요. 엄마, 이건 칼국수야, 칼제비야? 이건 칼제비지. 싹둑싹둑 칼로 썰었으니 칼싹두기라고도 한단다. 10번째, 차림표.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에서 음식이나 음료 따위의 종목과 값을 적은 표, 메뉴이지요. 차림은 음식 따위를 장만하여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상을 차리다 따위처럼 쓰이지요. 이 밖에도 차려야 할 것은 많습니다. 기운도 차려야 하고 예의나 격식도 차려야 합니다. 또 낌새도 차려야 하며 살림이나 가게 따위도 차리지요. 차림표는 상을 차릴 수 있는 음식 종류를 적은 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림표 대신 메뉴라는 외국말을 쓰지요. 심지어는 메뉴표, 메뉴판 따위의 어색한 겹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틀린 말이지요. 아저씨,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저희 밥집에는 메뉴판은 없고 차림표만 있습니다. 기쁨 위에 일기. 내일은 날씨가 무척 춥다고 한다. 추울 때 입을 만한 난들 벌이 없어서 나는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모시 진솔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 집에 오셨다. 가람이는 가끔씩 친구들 일에 너무 간섭을 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오지랖이 넓다며 가람이를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남을 잘 챙겨주는 가람이가 좋다. 분식가게 일로 늘 바쁜 엄마는 차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엄마는 그 흔한 목걸이나 팔찌 같은 칠했거리 하나 없으시다. 아빠는 진지를 드시다 말고 숟가락을 살며시 놓았다. 어젯밤에 식구들 입시도 못 시키게 되었다며 한숨을 내쉬던 아빠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도 진지는 드셔야 할 텐데. 할머니는 시골에 계실 때면 혼자서 직후 밥상을 차려 드신다. 이젠 나도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엄마와 함께 백화점 시식 코너를 한 바퀴 돌며 초다짐을 했다. 배가 부르자 우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했다. 참 즐거웠다. 내일은 기말 시험이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놀아서 걱정이다. 소나기 밥을 먹듯이 소나기 공부라도 해야겠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점심때 엄마가 칼제비를 해주셨다. 바지락 국물에 호박을 넣어 끓인 칼제비가 정말 맛있었다. 방학 동안에는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오늘은 우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을 적어 예쁜 차림표를 만들었다. 끝.